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는 79년 광복절 대한독립만세를 시민들과 함께 외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세계에 보람될 우리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했던 광복절 축하드리면서 도태우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인사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기쁜 날입니다. 광복절인데 그런데 올해 광복절 분위기가 참 어수선합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야권에서 정부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에 없던 반쪽 광복절이 된 상황인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도태우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 행사가 나뉘어지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죠. 2008년도에도 그 건국 60주년 그 부분이 네. 그 견해가 달라서 한번 행사가 나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광복회장 이종찬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 그 이인호 교수라고 러시아 대사 역임했던 그 동갑이라고 합니다. 36년생.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적절한 비판을 하셨다고 보이는데 그 자신의 외조부하고 그 이종찬 회장의 조부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죠. 네. 서로 친한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36년에 같이 태어났지만 그 이종찬 회장도 그때 다 호적 등록 뭐로 됐냐. 근데 그걸 국정 논란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독립운동 후손만 관장한다는 것은 좀 특권스러운 부분 아니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서 이제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절대 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블랙리스트, 옛날에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었죠. 네.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아니냐. 네. 그리고 1919년 물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1948년에 다 원형이 되고 하는 거지만 네. 그것을 완전한 건국으로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모순되지 않냐. 네, 이런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예, 조선 총독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였는데요. 그분이 조선 100년 정도 걸릴 거다.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민교육 심었다. 언제든지 우리 일본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왜 대통령은 사람 임명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것도 정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친일, 종일, 최근에는 숭일까지 하는 이런 친일 세력들을 민족 배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방금 또 이종찬 광복회장 하셨는데 이회영 선생의 손자 아니세요? 이분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과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지지했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용산에 일본 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네. 할 정도예요. 이거 그리고 이분은 그 전두환 민정당 창당의 주역이 그 후에 안기부 국정원장을 지낸 확실한 분인데 이런 분들을 왜 계속 임명하는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니는 지서라 나는 간다 이런 마이웨이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데요. 팩트 체크요. 예, 그 지금 임명된 김형석 관장 경우에 그 송진우 동아일보 그 일제시대 사장을 아주 오래 역임한 송진우 선생을 연구한 독립적인 저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강 이승훈 3.1운동의 주역이시죠. 남강 이승훈 연구도 깊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을 친일 입장으로 본인도 그 절대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자체가 그
독립운동사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을 독립운동가로 연구가로 여기지 않는. 그건 독립운동의 범위를 너무 축소한 거죠. 예. 소위 애국개몽운동 계열 부분. 대통령실에서 이제 광복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이제 김형석 관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기본적인 파악 자체가 예. 그러니까 김형석 관장이 친일적인 인사인데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큰 틀입니다. 네. 그런데 김형석 관장을 친일 인사로 볼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근거가 지금 없다. 자, 예. 핵심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뉴라이트. 새로운 오른쪽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계속 친일 행위를 옹호하고 일제 강점기가 우리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미국 수탈을 수출해가는 박이택이라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하고 네. 반일 종족주의 저자예요. 이거는 일제 강제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해 있는 분 김낙년 교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하고 또 본인은 아니라 하는데 김영석 지금 독립관장 또한 여기 시각과 아주 비슷하게 예. 45년 전에 광복되기 전에는 일본 시민이었다. 우리 시민이었다. 그러면 모든 게 억지로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데 그 호적에 그렇게 올랐다고 일본 시민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정말 저 땅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는 사람들이 낙성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면 우리 안중근, 윤봉길, 김원봉, 뭐 이봉창, 강우규 이런 사람들 다 테러리스트입니까? 예. 심각합니다. 일본 앞잡이들이 이렇게 왜 설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사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어떤 항목들을 나열하고 이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뉴라이트다.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네. 어떤 학자나 그 분야의 전공자 입장에서 그 사실을 발굴하고 자기가 다른 시각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한 어떤 항목에 해당되니까 당신은 악으로 봐야겠다.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더라도 소위 이 사람은 뉴라이트 인사다 하면서 당신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기여했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인사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저서를 보거나 꼼꼼히 보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 동기와 결과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성리학적인 조선 사회로부터 우리 지금 오늘날 보는 근대 사회로의 100년간의 100여 년간의 이 거대한 변화의 사이에 예. 일제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말들이 사이를 설명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전부 정치 논리로 심지어 밀정이 용산에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나간 것이죠. 이런 말들이 저를 허용되고 있는 게 사실 그 꼭지로 가면요. 우리 이승만 정권에서 반민족 특별위원회를 부정했거든요. 예. 친일파를 숙정하자고 했을 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친일파를 숙정하지 못한다 보니까 지금 학술적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거는 한번 검토 대상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이상한 소리 제가 차마 욕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고 시민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친일 있는 기본적인 사람. 왜곡이 심한 게 이승만 라인을 보더라도 이승만을 친일파로 보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 하죠. 다른 곳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시남 선열 공원에서 저희들 참배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했지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붕괴할 일이고 네. 어떻게 노래 가사에도 그죠?
흙다시 만져보다 바닷물도 춤을 춘다니 이 엄청난 광복절에 이 숭일파 친일 매국 일본 앞잡이들이 활개치는 걸 도저히 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기사에 여러 가지 통계 지표에서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고 있는 그런 그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당히 그 고무적인 일인데요. 영화 대부의 그러니까 명대사가 나와요. 친일하고 반일이라는 단순한 대립구도보다는 국익과 극일 네. 일본을 넘어서고 일본을 이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건전한 그런 생산적인 구도가 정립돼야 되지 않나. 영화 그렇게 대부의 생각합니다. 명대사가 나와요. 적과 화친하고자 얘기하는 자는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예전의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자면은 예. 중국과의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 중국에 대해서 보였던 굴욕적인 우리 그러한 자치를 태도를 인정을 했지만 사대를 했지만 우리가 식민지화된 적은 없습니다. 예. 중국은 중공군으로서 6.25 때 우리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대적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아직도 하면 또 해결되지 역사를 않은- 너무 네, 오래 네. 위까지 지금 거슬러 답답하네요. 올라가면서 참. 자, 그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도 이 광복절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번 특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다음 이야기 나가로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특사는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산은 이렇게 포용하는 스탠스를 취해주고 한동훈 대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하고 네. 또 국민의힘 내부의 소요를 껴안는 동시 패션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도가 뭐 민주당 내부를 흔드는 거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시던데 그는 민주당 속을 잘 모르는 소설이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사면이라는 것이 상권 분립 침해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면은 이제 국가 원수적인 지위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네. 그 이미 확정 판결이 있지만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사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헌법에 있는 내용인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남용의 여지가 있지 않냐. 예, 그런 부분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용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지금 현재 국회 입법권 남용이 너무 심해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나 언제든 그것이 사면권의 남용이든 입법권의 남용이든 우리가 헌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남용 여부를 감시하고 논의하고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도 내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대구시가 이 경상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 법안을 공개를 했는데 경북도의회가 일방적인 발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청사 위치나 기능을 두고도 경북도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북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틀 전 8월 13일 임미애 의원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차규근 의원 주최로 네. 이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이 행정통합의 가장 큰 변수가 홍준표 리스크예요. 홍준표 시장은 권 시장이 했던 메가시티에 대해서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본인이 하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기본 절차가 있고 또 경북 북부의 반대가 심해요. 안동, 영주, 상주, 예천, 의성, 청송 등은 대구로 쏠림이 심화될 거로 반발하고 있고 지금 경북도에서 다 협조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지만 도지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회적 합의,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법률 제정 이 네 단계를 홍 시장은 한꺼번에 다 뭉거뜨리고 있고 뻥튀기 행정, 저질 행정. 최근에는 알리바이를 조성해 가지고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의심됩니다. 네. 이철우 지사님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90% 정도 합의가 된 거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그 포항 등 청사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과정 중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미리 발표되지 않으면 좋겠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과대 해석되어서 지금 대구와 경북이 기본적인 그런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90% 가까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라는 부분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국방 외교를 제외한 4대 원칙 부분에서 아주 대구 경북 사이에는 큰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뭐 청사 위치나 이런 부분 큰 합의가 틀에서 잘 보면은 네.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부분적인 내용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뭐 대구 통합 이 문제보다 제가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어제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한다는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망둥어가 뛰니까 또 꼴뚜기도 뛴다는 이런 식입니다. 역사 왜곡 급행열차를 탔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시일야 방생대곡 이 나라에 목 놓아 운다. 79년 광복절이 아니라 예. 정말 친일 부활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을 단순히 한마디로 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그 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기초를 놓은 그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왜곡 예. 평가라고 보이고요. 대구시 의회 조례 가결이 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동종교배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의회나 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광복절 TK 광장의 결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